네. 음, 아마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뭐 주부라든가 학생들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유로 창업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 혼자 내가 정말 그 뭐 음식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어 뭐 좀 만만해 보여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실제로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외식, 특히 식당 외식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전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그 숫자가 아주 적었을 때, 식당의 숫자가 적었을 때 식당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뭐 물장사는 안 망한다, 뭐 현금 장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문들로 인해서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제 식당 창업, 외식 창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경영 환경이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급격하게 완전히 다르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창업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의 그 현실에서는 이런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눈먼 예비 창업자들을 노리고, 물론 각종 외식 그 뭐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전문가들이 이런 그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창업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그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그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정글 속에 버려지는 그러한 어 뭐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어떤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늘 뭐 여러 분야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지엽적인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에 그것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큰 흐름도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큰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통계라든가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매스미디어,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뭐 신문, 인터넷, 뭐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트렌드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어떤 흐름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 또 외식 산업을 총괄하는 외식 산업 부분을 관통하는 그러한 작은 트렌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는 쫓아가는 것이지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를 모르면 정말 어, 모든 그 대책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트렌드에 맞춰지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R&D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 뭐 통계나 트렌드를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지금 뭐 한 60만 개 이상, 65만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통계를 보셨을 것이고, 어떤 이제 트렌드를 하면 2000년대 이후에 뭐 웰빙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혼밥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트렌드를 뭐죠, 나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종착점이 어디냐?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외식 산업화되어서 옛날에는 뭐 식당업, 요식업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은 외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식 산업은 말 그대로 기업화돼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뭐 어떤 종합적인 경영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기업화돼 가고 있고 산업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음식점을 창업을 해가지고 그 음식점을 해서 경영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업의 흐름상 적합하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개 음식점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업화되고 산업화된 프랜차이즈나 뭐 체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기업화된 어떤 그 외식 산업과 하나의 단위 음식점이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음식점이 거대한 형태의 체인과 싸워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한 개 음식점의 골똘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음식점을 창업을 하더라도 이거를 모델샵이나 그리고 어떤 기지로 해서 기업화시킨 체인화나 프랜차이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지 않고 창업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냐면 그 가끔가다 이론 경영 이론이나 이런 게 외식 창업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아마 이제 주변에 제과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과점이 지금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나 뭐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개성을 가지고 영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을 둘러보면 물론 큰 규모의 개인 베이커리도 물론 있지만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시장을 거의 대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빵만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나는 내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의 제과점을 차려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시킬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을 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동네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산업 분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기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뭐 음식만 잘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법칙에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에 성공하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성공 모델을 삼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외식 산업과 창업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 강의의 목적이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각 분야의 그런 외식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지요.